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업체 컨설팅을 해보았습니다. 이 컨설팅을 해보면서 기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최고 1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였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있어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직무 스트레스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통일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현장직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인데 뭐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보다도 가족관계가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조 해리의 모델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 해리의 4개의 창은 내가 나의 대인관계 탐색을,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 해리의 이 대인관계 탐색에서 4가지 창 가운데서 2번째 모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2번째 모델은 내가 모르는 나, 남이 아는 나, 이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눈먼 영역이다, 눈이 먼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이 조 해리의 이 대인관계 모델은 4개의 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모델은 내가 알거나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수직의 영역에서는 남이 알거나 남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눈먼 나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이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것, 또 수직 쪽은 내가 남이 알고 남이 모르는 영역이죠. 가물해 보면 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죠. 그래 보면 우리가 이 눈먼 나의 영역은 자,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남이 아는 영역입니다. 내가 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성격, 자신의 말하는 스타일, 말할 패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역에 눈먼 나, 누가 눈이 멀었냐? 내가 눈이 멀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눈이 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저도 저를 가만히 봅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모르는데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알아차린 것도 있을 겁니다.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만났을 때도 알아차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3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치가 없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역에서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는 자기 도청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해서 조 해리가 이 영역이 이렇게 이 눈먼 나이에 속한 사람은 나는 몰라요. 남이 알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눈치가 없거나 또한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뭘까?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은 있는데 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이 보기에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형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형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도취형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말을 계속합니다. 자기 것을 쏟아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피드백을 하여도 타인의 피드백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타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답답합니다.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영역의 사람입니까? 혹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눈먼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세 번째 특징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어가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것이 무엇일까? 완벽한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강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현재의 삶이나 과거의 삶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의 정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나를 보듬어주는 사람입니다. 에이구 민수야, 너가 이랬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상담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제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최종적인 목적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신의 단점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신의 아픔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자체도 성격도 나의 언어 스타일도 이런 것들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점도 있고 나에게는 강점도 있고 나에게는 단점도 있고 나에게는 장점도 있고 나의 성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의 성격이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타인과 비교식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의 없는 것을 보고 타인의 이 잘난 것을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러 갑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은 것은요, 내가 아무리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의 언어와 나의 비언어를 통하여서 이것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눈먼 나의 영역이 강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으로 열린 나의 영역으로 내가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언어 패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결코 유쾌한 기분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을 개선해서 열린 나의 영역으로 가려면 타인의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인의 피드백이나 조언이나 충고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눈먼 나를 개선해서 열린 나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긍정심리학과 관계심리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1990년에 마틴 셀링만 박사와 에드 티러와 칙센트 미하이어 이런 긍정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태동하게 된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관계심리학은 가족상담이 기초가 되겠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먼 나에서 열린 나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3단계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3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강점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향적인 것도 있고 외향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는 부정적인 아픈 트라우마도 있고 외상적 상처가 있고 부정적인 사건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부정적인 경험 그 안에
우리의 삶에는 늘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사건을 보는 그 대신에, 오히려 그 대신에 나의 눈을 조금만 더 돌려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나의 강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좋은 경험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과 같이 광맥을 찾아 떠나는 광부와 같이 이 모래사장에서 모래사장 수많은 모래에서 사금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들과 같이 광산에서 엄청난 바위 속에서 작은 다이아몬드와 금을 찾고자 노력하는 광부와 같이 내 안에 숨어있는 강점을 찾아보십시오. 찾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입니다.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2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들려주는 조언을 들으십시오. 피드백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들어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그 얘기 들을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안 좋은 얘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힘들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들었으면 피드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그 피드백을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눈먼 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고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을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수 상담TV는 강의가 이어져 갈 겁니다.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